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장 비즈니스 문서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문서는 비즈니스 레터와 이메일, 팩스, 기타 비즈니스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레터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학습하도록 하고 관련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용 문제 What is the most appropriate term in the blank? 빈칸에 가장 적절한 용어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When a letter is addressed to a company or a department with a company rather than a specific person.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편지가 개인보다는 회사나 부서로 편지가 갔을 때 사용되고 블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May be used to speed up handling of the letter. 그래서 보시면 편지의 처리나 핸들링을 더 가속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the line is typed below the inside address and above the salutat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alutation 위에 있고 inside address 아래 타이핑되는 것이 무엇일까요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 해결 가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비서는 비즈니스 레터를 작성하거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레터에 대한 요소들을 일단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attention line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회사 앞으로 보낸 서신이지만 회사 특정인이나 부서의 서신을 전달하고 할 때 여기에 특정인이나 부서 이름을 별도로 기입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attention line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데이트 라인과 컴플리멘터리 클로징과 포스트스크립은 추후 학습 과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즈니스 레터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레터의 첫 번째 나오는 요소는 작성 날짜, 데이트 라인입니다. 이때 비즈니스 레터가 서명되는 발송 일자를 기입하시면 되고 월, 일, 연도 순으로 기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월과 일을 바꿔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3월 11일인지 11월 3일인지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좀 유의해서 정확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이드 어드레스. 이거는 수신인 주소와 성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봉투가 아닌 편지지에 기재하는 수신인의 주소와 성명입니다. 수신인의 사회적 지위와 특성에 따라서 타이틀을 적정을 사용하는데 보통은 미스터나 미시즈 미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회적 지위나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신인 주소를 기재하는 순서를 보시면 경칭과 성명을 쓰는 경우는 미스터 크리스 허시, 직급인 경우는 프레지던트, 회사명인 경우는 시스콤 인코퍼레이션, 거리명인 경우에는 번지수와 사선 번호를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 주, 우편 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욕주의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NY를 약자를 쓰시면 되고 국명을 최종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소는 경칭과 성명, 그 다음 직급, 회사, 거리명, 그 다음에 시, 주, 우편 번호에서 국명에서 상세 주소에서 대주소로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attention line이 있습니다. 참조인 성명입니다. 회사 앞으로 보낸 서신이지만 회사 내 특정인이나 부서에 서신을 전달하고자 할 때 attention line에 그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신인 주소 때 맨 마지막 행에서 한 행을 띄어서 타이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예를 보시면 attention 하고 또는 미스터 크리스 허시 이렇게 쓰시면 그 사람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salutation, 서두 인사가 되겠습니다. 이때 서두 인사는 편지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받는 사람의 이름을 호칭하기 위해서 쓰시는 겁니다. 편지 내 수신인의 주소에 마지막 행에서 한 행을 띄워주시고 attention line을 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attention에서 한 줄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항상 가장 왼쪽 자리에서 시작하시고 끝에는 콜론을 찍습니다. 단 약식이나 사적인 서식에는 컴마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ear Mr. Hershey 또는 Dear Mr. Hershey 하시는데 뒤에 컴마를 찍기도 하고 앞에처럼 콜론을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멀과 인포멀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subject line 제목이 오게 됩니다. 제목은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용건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거나 넣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꼭 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한 행에 쓰시고 서두 인사로부터 한 행을 띄우고 타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 예시를 보시면 subject하고 invoice number를 써주시면 되고 RE 하시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RE 또는 subject를 사용하셔서 레터의 제목을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바디 본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는 본문의 서두 인사로부터 한 줄을 띄고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목을 쓴 경우에는 제목을 쓴 행에서 한 줄을 띄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락과 단락 사이는 한 행씩 띄어서 내용의 전달이 용이하도록 띄우시기 바랍니다. 영문 편지에서는 패러그래프별로 꼭 단락을 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컴플리멘트리 클로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맺음 인사입니다. 본문이 끝나고 한 행을 띄우시고 맺음 인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신의 스타일에 따라서 사용하는 위치는 달라지긴 하지만 왼쪽 끝에서 또는 중심에서 시작합니다. 수신자와의 관계성의 정도에 따라서 맺음말 인사를 달리 사용하게 됩니다. 맺음 인사말을 기재하시고는 반드시 컴마를 써주십니다. 사용 예를 보시면 yours sincerely나 sincerely yours 이렇게 사용하시고 뒤에 컴마를 꼭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신자의 관계에 따른 맺음 인사의 종류에서 formal과 casual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mal은 respectably yours나 very respectably yours, yours truly, very truly yours 이런 표현은 굉장히 formal한 표현입니다. normal한 표현은 아까 보셨던 yours sincerely나 sincerely yours, sincerely 등이 해당하게 됩니다. casual한 표현은 cordially yours, best regards, warm regards 등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그니처 블럭을 보시면 서명란이 되겠습니다. 서명란에는 맺음 인사 아래에 서명을 하시게 되는데 서명에 덧붙여서 타이핑으로 이름을 쓰시게 됩니다. 또 발신인의 이름과 함께 직급을 써도 되시는데 타이핑 친 성명과 같은 행에 치셔도 되고 다음 행에 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레퍼런스 이니셜이 있습니다. 이때는 서신 작성자 표시가 있습니다. 서신 문구를 작성한 사람과 이를 타이핑한 사람을 분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타이핑한 사람 이니셜을 표기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 서명란 마지막에서 한 줄을 띄어서 타이핑하시고 작성자 이니셜은 대문자로 합니다. 보통 상사의 이니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피스트의 이니셜은 소문자로 쓰는 경우인데 이때 비서의 이니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이피스트의 이니셜만 표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예를 보시면 JS, KM 하게 되면 JS는 작성자가 되고 KM은 타이피스트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상사, 비서로 나눠서 보셔도 무방하고 타이피스트만 쓰는 경우에는 시그네처 라인이 있기 때문에 타이피스트만 쓰시는 경우는 약자만 쓰시면 되는데 KM 앞에 슬래시를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 인클로저 노테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봉물 표시. 작성된 서신과 함께 첨부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동봉물이 한 가지면 enclosure 단수로 쓰시고 2개 이상이시면 enclosures 복수로 쓰시면 됩니다. 그 동봉물 제목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성자 이니셜이 표기될 경우 바로 다음 줄, 그리고 없을 경우에는 서명자 치기 또는 부서 표기 바로 한 줄을 비워놓고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을 보시면 enclosure 한 부일 땐 저렇게 쓰시고 enclosures 두 부일 때는 저렇게 써주십니다. 그리고 enclosures 2 하시고 세부 내역을 쓰실 때는 1, a copy of receipt, 그리고 2, a copy of invoice 저렇게 해서 항목을 나누어서 표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카본 카피, 사본 표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신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사본으로 배분될 경우 이것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BCC는 수신인 모르게 제3자한테 편지를 보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때는 블라인드 카본 카피가 됩니다. 그리고 발신인에게 발송되는 원본에는 절대로 표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제3자에게 배부되는 사본에만 표기되어 있어서 수신인 모르게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알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용 예를 보시면 크리스 햄셔 이렇게 쓰시고 CC, 그리고 BCC는 조한 김 이렇게 쓰시면 조한 김에게 편지가 갔다는 것은 수신자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레터헤드 같은 경우에는 편지지 위쪽에 인쇄 문구나 또는 그것이 인쇄된 편지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쇄 문구에 포함되는 것은 회사명이나 주소나 회사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이 포함이 됩니다. 회사별로는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파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사의 레터헤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최고 경영층의 경우 자체 레터헤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층 명의의 서신은 반드시 레터헤드, 전용 레터헤드를 사용하셔야 되고 임직원 명의의 명의는 각 회사의 레터헤드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레터 작성에서 봉투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는 크게 발신자와 수신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발신자는 봉투 앞면의 왼쪽 상단에 발신자의 주소를 쓰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은 레터헤드를 봉투에 인쇄해 놓기 때문에 발신자 주소를 따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신자 주소의 경우 편지 내용에 인사이드 어드레스에 있는 수신자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보내는 사람 경우 발신자의 경우에 왼쪽 상단에 저렇게 해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수신자의 경우에는 오른쪽 하단에 하셔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과 그 다음에 직함과 회사 이름, 주소를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우편물의 종별 지시 종류를 나타내는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송편 및 기타 지정사항으로 수신자의 주소의 위쪽이나 봉투의 중앙 부분에 위치해서 표시합니다. 바이아 에어메일은 항공 우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리지스터드 메일은 등기 우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페셜 딜리버리나 익스프레스 딜리버리는 속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배달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적어놓는 것으로 봉투의 왼쪽에 중간 부분에 표시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표시는 프라이빗이나 퍼스널 같은 경우는 친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신인이 직접 개봉하기를 희망한다라는 표시고 봉투의 수신인 이름 옆에 바로 아래 기재하게 됩니다. 컨피덴셜은 인비, 대외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비밀이나 대외비의 표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urgent immediate는 지급이나 긴급한 레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please forward는 누구누구에게 전달 요청한다라는 표현이고 이동지까지 전송 바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봉투 왼쪽 상단에 기재하게 됩니다. 일단 hold for arrival은 수신인 도착 시까지 등기라는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면담을 요청하는 레터의 작성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비즈니스 면담은 처음에는 대화로 일정을 협의하고 이후에는 편지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담이나 회의를 요청하는 레터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의 사항이 모두 육하 원칙에 따라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편지를 발송하기 전에 회사와 개인의 일정을 다시 확인해서 약속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날짜와 요일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담 요청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가급적으로 신속하게 알리시고 약속을 변경하게 되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날짜나 시간을 제시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담 요청을 거절하는 레터를 작성할 때에는 거절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면담 요청에 답하는 레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초대 거절하는 레터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숙박을 요청하는 레터 작성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을 요청하는 레터의 경우에 체크인과 체크아웃 날짜, 그리고 방의 종류, 그리고 개수, 침대 종류, 숙박 인원과 공항에서 호텔까지의 교통편 요청 등을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텔이 6시 이후로 체크인하게 되면 레이트 체크인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숙박료를 포함한 예약 확인서를 보내줄 것을 일단 요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회사와 계약된 할인율, 코퍼레이트 레이트가 있으면 그걸 있는지 확인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사례의 호텔 예약의 확인 레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얄 플라자 호텔에 예약 확인을 한 것들을 내용을 디스크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편지 땡큐 레터와 같은 작성편을 땡큐 레터 작성 시에 사용하는 표현을 좀 유의사항을 보시겠습니다. 비즈니스상에서 감사 표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경우 적합한 감사의 뜻을 문서로 만들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나 비즈니스상 알게 된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공항 픽업이나 예약을 해주었을 때, 또는 식사나 만찬, 자택 등에 초대받았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분을 소개받았을 때 다양한 경우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기존 고객들에게 정기적으로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내서 기존 고객 관리 방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 표시와 관련된 내용들은 교재의 샘플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